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곧 여러분 현실 앞으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 트랜스퍼핑을 아시는 분들은 간절히 바란다, 욕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좀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게 나타나기를. 왜냐면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언가 끌어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절박하거나 여러분들 인생에서 목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해방이라는 주제입니다. 해방이란 도대체 무엇이 해방되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의도라는 에너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과 의도를 구분해서 욕망하지 말고 의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이고요. 모든 이제 트랜스퍼핑뿐만 아니라 내려놓음이나 놓아버림이라든가 정말 많은 어떤 책에서 진리처럼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책도 있고 저는 제대로 된 책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내려놓음을 소개해주는 책은 진실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트랜스퍼핑도 내려놓음이라고 딱 이렇게 단어로 말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균형과 중요성을 내려놓고 펜듈럼에서 벗어나서 무심한 집중 상태로 의도해라 라는 게 사실 내려놓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렵거나 막 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심하게 여러분 연습하세요. 제 영상 보시면서 실천해보세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해방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면 무엇이 해방되느냐라고 다시 돌아와서 의도라고 말씀드렸죠. 욕망하지 말고 의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도라는 게 외부 의도, 내부 의도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냥 의도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뭔가 범죄에 있어서도 뭔가 미수에 그쳐도 여러분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처벌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죠. 그걸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는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이 있는 게 의도인데, 여러분 그 의도에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의도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의도의 에너지를 대부분 잉여 포텐셜이 차지하고 있다면 의도는 아무런 힘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방이라는 거는 그 의도에서 잉여 포텐셜을 해방시키고 자유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영상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시면요, 너무 이렇게 막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잡아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트랜스퍼핑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할 뿐이다. 이런 문장도 있고, 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문장은 바로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다. 말이 전혀 안 되죠. 대부분 사과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나무에서 떡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죠.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네, 뉴턴과 모든 사람의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 근데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사과는 하늘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 하늘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원하고 그리고 조용히 가지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트랜스퍼핑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가지겠다는 결정을 얻기를 필사적으로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가지겠다는 결정을 필사적으로 얻어요. 이게 뭐냐면, 나 트랜스퍼핑도 이해했고 시크릿도 이해했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알아. 나 이제 가지겠다는 결정을 가질 거야 라고 해서 너무나 좀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현실에서 행동은 안 하고 이렇게 좀 가지겠다는 결정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이제 의도 에너지에서 해방이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가지겠다는 결정이라는 것은요, 의도의 자유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겠다는 결정은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 딱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의도의 자유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자유 에너지라는 것은요, 잉여 포텐셜이 제거된 상태의 아주 자유로운 에너지를 말합니다. 잉여 포텐셜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거나 너무나 간절히 기대할 때 나오는 균형력을 자극하는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가지겠다는 결정에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면 의도의 자유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입니다. 말씀드렸죠.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고, 둘째는 자유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내적, 외적 중요성입니다. 가지겠다는 결정을요, 그냥 여러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면 사실 좀 너무나 단순화시킨 거예요. 너무 잘못이고, 이러한 결정은요, 사실, 나는 원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의도의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의도의 자유에너지가 해방된 상태. 즉, 쉽게 말하면 이 에너지가 해방되면 어떠겠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력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잉여 포텐셜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진 않아요. 여러분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잉여 포텐셜을 없앨까라는 걸 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의도의 자유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까라는 방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원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평범한 마음의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은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나는 원한다 그냥 확언하시는 분들 매일 계시죠. 아침마다 그냥 뭐 습관처럼 하는 확언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냥 마음의 중얼거림. 그건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일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면 그냥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텐데, 생각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생각과 의도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의도 에너지가 좀 변질되게 돼요.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중언부언하거나 그냥 마음의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 자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잉여 포텐셜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의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힘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건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겠다는 결정을 딱 내려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를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전거를 처음 타보신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아직 못 타셔보신 분들은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 아니면 수영을 처음 배운다거나 뭔가 처음 배울 때 되게 자전거 핸들을 잡고 타고 달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뭔가 핸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자로 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고 힘을 주게 되고 그런 여러분 기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지겠다는 결정을요 처음 내리려고 할 때 그 느낌이 딱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가능한다는 건 알지만 동시에 당장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마음의 의심도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또 가득하고 마음은 배우는 과정이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기를 바라고 애쓰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은 잡지 못하고 딱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의심과 욕망과 통제의 잉여 포텐셜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고 여러분 의도하고 있으시죠? 제 영상을 쭉 보고 계신 분들은 단지 욕망하는 게 아니라 의도하고 있으실 건데 여러분 지금 의도의 에너지 상태가 과연 의심과 욕망과 통제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났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말 안 해도 아실 거죠? 저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정말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의심,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욕망 같은 경우는 집착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꼭 가져야 되는데 나 이거 안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나 이거 꼭 가지면 내 인생 정말 잘 풀릴 것 같은데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집착이죠. 바로 욕망의 잉여 포텐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통제입니다. 통제는 제가 정말 내려놓음 챕터에서 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통제란 여러분 소나기에 힘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내가 시나리오를 통제해야만 그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의심과 욕망과 통제의 잉여 포텐셜에서 여러분의 의도를 해방시키세요. 그러면 바로 자유 에너지가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시켜 주실 겁니다. 외부 의도가. 이게 뭐 신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높임말을 해서 달성시켜 주실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뭔가 어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외부 의도가 달성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 상태가 바로 의심과 욕망과 통제 잉여 포텐셜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의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노력한 보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영혼은 마음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의심과 욕망과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 에너지고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서 마음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그 순간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은요 항상 방법을 생각해요.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궁리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마음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건 내가 가지지 못할 이유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이거를 노력하고 심지어 의도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목표로 삼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안 됐어. 결론적으로 안 됐어.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해. 근데 그때 끌어당겨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일어난 상태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내려놓음과 포기의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기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일어난 거고 의심과 욕망과 통제가 사라진 상태, 즉 의도 에너지에서 잉여 포텐셜이 해방된 상태, 자유 에너지로 변환된 상태를 바로 어떻게 보면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는 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는 대신 내려놓음의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포기와 비슷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트랜스서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욕망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집니다.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고귀하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그냥 가지게 허락합니다. 백화점에서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도 가질 준비를 하게 되면 바로 영혼과의 일치가 나오는 거죠. 마음도 가질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이치에 맞아야만 이것을 좀 영혼과 일치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 다 이제 이성이 있고 단순히 감성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의심이라는 건데 통제력을 내려놔야 합니다. 통제력을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내려놓음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흐름을 신뢰하는 거, 파도를 타고 가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파도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핑보드를 타고 이제 파도를 타고 쭉 가시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파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금의 물방울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게 통제력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통제력이 느슨해지면요, 마음에 어떤 제약적인 조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은 깨닫습니다. 통제가 아무런 쓸모도 없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요.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게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내부 의도를 통해서
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반면에 외부 의도를 통해서 달성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뭔가 생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단이 열리고 막 길이 열리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이 통제를 해서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성공이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운은요 그냥 내부 의도가 아니라 외부 의도로서 열린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무리 통제해도 그 외부 의도는 훨씬 크기 때문에 통제력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는 이번 달 그리고 2025년 됐으면 좋겠고요. 균형은 그냥 유지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면 균형이 유지돼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목표로 쭉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느낌을 잡아보시면 될 텐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냥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실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제가 필요 없다는 마음은 통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마음이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이제 마음은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이걸 한번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 연습을 조금만 해보세요. 연습을. 끌어당기면 무조건 쉽다.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배우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나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은 좀 지양하시면 좋겠어요. 듣는 거를. 왜냐면 그냥 그런 걸로 좀 되게 희망고문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봐서 끌어당김으로 1000억 부자 됐습니다. 100억 부자 됐습니다. 끌어당김으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끌어당김으로 100억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첨부를 해서 이론과 좀 짬뽕을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고 잉여 포텐셜을 사라지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의도 에너지는 해방되고 이렇게 자전거 배우는 거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이제 어릴 때 한번 배워보시고 또 지금 또 배워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타잖아요. 그냥 갑니다. 그냥 타는 거지 이걸 의식하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탑니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은 그런 거고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겠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요. 잉여 포텐셜로부터 의도 에너지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네, 해방.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요, 여러분 올바른 문을 통해서 당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트랜서핑에서 나온 그대로 문장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올바른 문을 통해 당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로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목표로 가는 길. 과정의 심상화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과정의 심상화를 계속 하실 텐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점점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일치를 딱 하고 가면요. 그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실 텐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일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일치하는구나 라고 조금씩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가지겠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해방시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거에 대해서 내적 외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한 잉여 포텐셜을 발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중요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그거 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지. 여러분들 삶에서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는 게 뭘까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중요성,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중요성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요성은 끌어당김과 트랜서핑에서 뗄래야 떼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요성을 낮춰야만 잉여 포텐셜이 낮춰지고요. 중요성을 낮춰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왜냐? 중요성이 높아지면 각종 장애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균형력에 의해서요. 펜듈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적 외적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나 또는 여러분의 회사 또는 여러분이 어떤 또래 모임이나 어떤 조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중요성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게 내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트랜서핑은요,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당신에게 선물로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접해 줄 때만 여러분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접해 줄 때만 여러분의 가치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고려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은 간단하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세요. 네, 여러분은 이미 가치가 있는데 왜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포르쉐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타는데 계속해서 내 차 포르쉐야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주변에 말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게 가치가 높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르쉐를 넘어서 그럼 롤스로이스라고 해볼게요. 롤스로이스 타시는 분들 그냥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차가 가치 있는 걸 알아요. 증명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롤스로이스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존중심을 요구하고 관심을 구걸하고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과시를 하거나 상대방을 은근슬쩍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은근슬쩍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에 끼어들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의 결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한다거나 그의 존엄성에 오히려 상처를 준다거나 자신의 잘난 점을 내보인다거나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이 모든 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금씩 줄여가 보세요. 완전히 사라지시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그러나 조금씩 줄여가 보세요. 그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무의식 중에 감지할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방어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가치가 오히려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적 외적 중요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 큰 존경심을 가지고 당신을 대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감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때 바로 비로소 덩달아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겁니다. 즉, 자신의 높은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면요, 주변 사람들도 즉시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거부했던 것을 결국에는 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나 또는 뭔가 내가 지금 좀 높아져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 무의식적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낮추냐 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제가 깨어있는 자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어떤 통찰과 방법론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그 깨어있는 자라고 제가 그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필요해요. 내 내면에 영혼이 아니라 그냥 깨어있는 자가 있어서 이 중요성을 금방 알아채는 존재가 있습니다. 없더라도 그냥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그거 따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순간 바로 인식할 거예요. 이거를 단련해보세요. 여러분, 중요성은요, 인식하는 순간 낮아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성과 여러분 펜듈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찰자로서 여러분 그 상태를 인식하면 그 순간 낮아집니다. 낮추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중요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할 때,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냥 인식하세요. 내가 중요성이 높아졌구나. 인식하세요. 그 순간 낮춰지게 됩니다. 인식하는 순간 그 에너지를 여러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찰자로서 주변을 바라보는 방식, 이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끌어당김을 하는 데 있어서,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꿀팁이 되거든요. 여러분 관찰자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용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해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에서 벗어나서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 내적 외적 중요성을 낮추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 의도 에너지가 완전 자유하게 해방이 돼요. 그래서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잉여 포텐셜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이 두 가지를 해보세요. 마음과 영혼의 일치를 이루기, 그리고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 낮추기. 순수한 의도 안에서 여러분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의도는요,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순수해져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지겠다는 결정은요,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끔 이제 끌어당김 유튜브나 어떤 그런 너무나 좀 시크릿류의 좀 편향된 그런 생각을 보면,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방구석에서 생각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트랜서핑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요,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생각 플러스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순수한 의도가 형성이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요, 그냥 가볍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소한이라도 목표를 향해서 그냥 발걸음이라도 떼놓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일이 아니죠. 그냥 발걸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떼어 놓아 보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상황에 생소하면서 오는 조심스러움이 먼저 생깁니다.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기뻐요. 목표를 생각하면 기뻐요. 이것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인데, 그 안전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내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항이 없어졌어요. 이거 내가 진짜 가질 수도 있겠다. 목표만 생각하면 기쁘다, 즐겁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의도 에너지가 해방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3단계는요, 여러분 이 가지겠다는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익숙해집니다. 굉장히 좀 예사로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고 계시면요, 그것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냥 이거 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어. 그래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참 모순인데요. 그렇게 원했는데 초반에는, 어느 순간엔 그냥 예사로워, 나 이거 가질 걸 알아. 그래서 막상 이루어져도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기쁘지가 않으면서 가지는 여러분 2025년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이게 바로요, 중요성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 이거를 원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지겠다는 결정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떼놓으려는 어떤 그 의도를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간에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해되는 느낌을 잡아보시고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경험으로서 행동하는 거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과정의 심상화도 계속 하실 텐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맨 위에 있는 계단까지 가면 그냥 가볍게 깃발을 손으로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도를 여러분이 유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거, 오늘 해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유에너지,
의도의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원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의도하세요. 제가 심성화 명상 음악에서도 써놨습니다. 욕망하지 말고 의도하세요. 여러분 의도하세요. 그러면 외부도가 움직여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겁니다. 네, 오늘 30분을 넘겼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확언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의도할 뿐이다. 좋은 일 뒤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상담 서비스를 런칭을 했으나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로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멤버십에 보시면 이렇게 1, 2, 3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메일인데요.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 가격을 그냥 혹시 메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뭐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슈퍼챗 기능을 이용해서 남겨주시고 아이디 남겨주시고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생각해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요 채널 홈에 들어가 보시면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